사실 다들 사람들이 내 단점만 생각을 하고 살지 장점에 대해서 한 번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내 장점이 뭔지를 써봤어요.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이 대단히 중요하죠. 뭐 나는 눈이 커, 아니면 나는 말을 잘해. 또한 내 장점을 찾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신데? 배우 같으셔. 배우는 해본 적 없어요. 연극이나 모델 일은 해봤죠. 모델. 그러니까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법과 삶의 빈칸을 메우는 행정사 나오진입니다. 법과 삶.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법이 사실 좀 멀게 느껴지니까 그걸 좀 좁혀주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행정사 직업이 사실은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이라고 하면 좀 뭔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그냥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행정을 그냥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겠나? 그렇죠. 그냥 정부에 있는 기관들. 근데 행정사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요식업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되게 작은 평수였는데 7평? 이런 이제 매장에서 오피스 대상으로 하는 서울에서? 네, 매장을 3곳까지는 오픈을 했었었거든요. 3개나? 네. 테이크아웃이면 메뉴는 어떤 거였어요? 한참 핫했던 샐러드. 샐러드. 가게 3곳까지 하셨으면 성취감도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좋았었고 7평이었을 때 제가 최대 매출이 7천이었었어요. 7병에서? 대박이네. 그때는 이제 가장 정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이제 매출을 갖고 있다 보니 욕심이 나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 잘 되셨다가 어떤 위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위기는 당연히 있었죠. 잘 됐을 때는 잘 되지만 삐끗거리는 상황은 항상 오잖아요. 그럼 결국엔 다운이 됐었을 때 제가 거기에서 사실 많이 힘들었었어요. 3곳까지 이제 확장하셨을 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선 자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7시에 이제 오픈을 했었거든요. 직원들은 퇴근하지만 저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새벽까지 일하고 거의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야 된다는 거.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는 또 24시간 영업이라 새벽에 뭐 수도 고장난다, 전기 고장난다 그러면 해결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요식업 하는 사장들이 매장 하나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게 아닐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거를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매장 3개를 하고 실무적인 거, 행정적인 거 막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게 인터뷰하면서 되게 인사이트를 좀 얻고 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지점마다 세무나 회계가 별도로 사실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다 잘 되다 보니 통으로 관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요식업 하는 사장님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냥 매출 올리고 장사하는 데만 집중하지 이런 걸 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엄청 어려워하죠. 그것도 세무사님이 뭐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아는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요식업을 본인이 해보셨으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니즈를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니즈 플러스 정부가 필요한 니즈 이 두 가지를 제가 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해외 확장하고 매장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서 촬영 끝나고 저도 좀 한번 상담 좀. 상담료 지불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10개월 정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부 기간이 대단히 짧으신데 특별히 머리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 공부에 취미가 좀 있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과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조금 있었던 편이에요. 플러스 더 필요로 되는 법이나 이런저런 공부를 더 하게 되다 보니 약간은 좀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공무원 공부가 이게 행정사 시험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할 거라고 그 당시엔 생각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 과거에 뭐 했던 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노력했던 과거들은. 가장 힘든 거는 사실 2차 시험이거든요. 1차는 대부분 객관식이에요. 근데 2차가 서술형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논술 같은 거죠. 2차 시험 때는 매일 그냥 노트에다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요식업을 그때 당시에 접고서 하신 게 아니라 하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매장도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었었고 그러면서 매일 그걸 하루도 안 빼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셨다라는 게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을 때는 굵고 짧게 끝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네. 뭐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꾸준맨입니다. 아, 그래? 책도 이제 쓰셨잖아요.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책도 읽고 왔는데 네.
저한테 대단히 와닿았던 얘기가 있는데 감정으로는 문이 안 열리고 기준표를 바꿔야 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계신 이제 대표님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려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나는 이렇게 우리 매장을 확장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넌 나한테 지원금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적지만 사실 정부에서 보는 거는 그 사장님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수치화된 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니까 숫자로 보여줘라 그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성적보다 정량적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정성적조차도 수치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적인 거조차도. 네. 이걸 만들면 이 분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서 이분은 6만큼 행복했어요.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성적인 부분들까지 지금처럼 수치화로 만들어서 심사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이익 가치도 꼭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이 좋아진다. 아니면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같이 이어주는 거죠. 네. 정부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 업체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 업체를 안 뽑을 이유가 없죠. 밀어줄 수 있는 그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좀 본인이 정말 보람을 느꼈다. 어려운 고객인데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어떤 감동적인 사례가 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행정사님이셨으니까 되게 빨리 해주셨네요 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제 저희가 설립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인가가 지체되어 있었어요. 제가 하기 전에 다른 행정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왜 이게 이제까지 안 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딜레이 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담당 부서와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담당 부서는 다 달라져요. 비영리면 공익 일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경력 단절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에 맞는 부서를 찾는 거 아니면 이 부서에 맞게 타겟을 해서 적는 거. 먼저 했던 행정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한 2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네,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그 담당하신 주무관님은 다이렉트로 제가 전화를 했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를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꼭 그건 필요한 건 아닌데 전 행정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런 사업 목적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칠 게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럼 그 고객이 너무 좋아하고 만족스러워 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감사하다고 정말 이렇게 안 된 거를 행정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구나. 원래는 처음부터 저 보셨을 땐 사실 뚱하셨어요. 왜냐면 2년 동안 막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라 이 생각해서 사람은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진짜 그 다음에 딱 통과가 되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진짜 찐팬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행정사님 정말 잘 소개시켜 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다른 고객님도 사실 오렌지 나무 같은 것도 막 보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중소기업 대표들은 누가에게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람도 있지만 행정사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사례도 있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은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원래 해야 되는데 기획이 없이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준비되지 않은 고객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나보고 다 알아서 해달라 이제 그랬을 때가 이제 제일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다. 백지에다가 그냥 줄 하나 닦아주고 아름다운 그림 만들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행정사라는 직업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내 사업을 이거 행정사의 일이라는 걸 내가 정말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걸까? 막 사실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왜냐면 이건 저는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을 사실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게 되신 분이셨었어요. 원래는 워낙 사업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출판사도 있으시고 출판을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기획을 해주신 거죠. 이제 이런 노하우를 책으로서 이제 접하게도 해드리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봤어요.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저에 대한 이제 컨텐츠로 해서 근데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꼭 행정사한테 의뢰를 해야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접할 게들이 너무 없으니까. 저도 요즘에는 챗 GPT를 사용해서 시간적인 거를 많이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야를 약간 접목시켜서 제 분야로도 강의를 한다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도 정보를 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영업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그걸 할 수 있게끔도 어떻게 보면 길도 만들어 주셨죠. 무형의 상품을 유형화시키게끔 만들어준 파트너분이 그런 인연이시네, 그죠?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행정사 하시면서도 인연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연관이 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죠. 도약? 이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야든 그 사람하고 시간을 얼마나 농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주위에 저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하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뭐 얘기나 메시지나 이런 거 중에 시청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뭐 제가 그냥 조금 노력했죠, 뭐 저 정도면 충분히 다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또 겸손미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저한테 얘기한 게 뭔지 모르게 굉장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 자신감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 말로 인해서 잘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말에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분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실행을 하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조언들을 더 하고 싶은 거죠. 나름 보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한 걸음 성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들 사람들이 내 단점만 생각을 하고 살지 장점에 대해서 한 번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내 장점이 뭔지를 써봤어요.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이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뭐 나는 눈이 커, 아니면 나는 말을 잘해, 아니면 목소리가 좋아, 뭐 이런 것 또한도 내 장점을 찾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게 사실 저도 이제 51세 요식업 하면서 처음으로 혼술, 혼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제가 성숙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51세까지 저 자신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알려고 노력해 가는 거죠. 행정사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단 돈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입금돼야 검토한다. 사실 이런 순서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만 들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은 거기를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거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음주운전이 사실 큰 문제잖아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을 행정심판으로 많이 넣어요. 음주운전 관련된 것도 행정사님이 하시는 그것만 전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내 생활에 인접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네, 진짜 지금 음주운전 얘기를 갑자기 생뚱하게 왜 하시나 했는데 이것도 행정사의 일에 포함이 돼 있구나. 저희가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도 내지만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면허가 취소되는 건 행정적인 처리예요. 나 너무 억울해. 잠깐 여기 1m 이렇게 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는 워낙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행정사 일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성이 가장 솔직한 답변을 해드리고 솔직하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시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이 방식이 가장 롱런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님에게 좌우명이나 자신만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실행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시는 거. 이게 항상 왜 생각이 드냐면 저 또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제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유튜브를 하게 되고 사람 앞에 나서서 얘기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요식업 할 거라고 생각 잘 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사장님들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럼 난 못할 거야. 나 정부가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 우선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되게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책도 출간하셨다고 그랬는데 책 소개도 좀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이요? 예. 자, 이렇게 아름답게
제 얼굴이 이렇게 찍힌 예. 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책들이 매뉴얼적인 것들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실제적으로 제가 대표님들 현장에서 만나면서 대표님들 애로사항을 어떠한 식으로 팁을 주면서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처럼 쓴 책이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네. 다 사례별로 해서 다 스토리더라고요.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서 읽으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모르셨던 분들도 행정사가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쉽게도 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거는 모든 게스트들한테 똑같이 동일한 질문이거든요. 나오지님한테 행정사란? 법과 삶을 이어주는 오작교다. 야, 저는 오작교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디 말씀하셨던 법과 삶을 이어주는 오작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